자, 하체 운동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영상으로 끝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헬스장에 가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헬린이 분들이나 어느 정도 운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지만 어떤 종목으로 하체 루틴을 구성해야 최적일지 고민 중이신 중급자분들을 위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체 하면 보통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로만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체는 생각보다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발목 건강을 지켜주는 발목 안정근들, 무릎 건강을 지켜주는 내전근과 허벅지 외측 근육들, 그리고 고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장요근 등의 고관절근 등도 잘 챙겨줘야죠. 아니, 하체 운동하기도 바쁜데 언제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하냐고요? 그래서 엄선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루틴들로 앞서 말씀드린 대근육과 소근육들을 골고루 강화시킬 수 있게 되죠. 이런 근육들이 골고루 강화되어야 오래오래 안전하게 그리고 정체기 없이 중량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근성장을 이루고 멋지고 아름다운 몸의 쉐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건데요. 자, 각설하고 이제 운동을 하나하나 소개해가며 그 효과와 운동 방법,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본론에 앞서서 이러한 운동들은 얼마나 해주는 게 좋을까요? 우선 하체 운동 같은 경우 4종목에서 5종목 정도로 구성하게 되실 건데 주당 1회나 2회, 하나의 운동은 10회에서 14회가량 반복 가능한 무게로 4세트, 총 16에서 20세트를 진행해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물론 운동 목적에 따라 무게를 무겁게 해서 반복 횟수를 낮추거나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쉐입 자체를 다듬고 싶다면 무게를 가볍게 하고 반복 횟수를 늘리면 되겠죠. 즉 같은 종목 안에서 벌크업과 림매스업 혹은 다이어트를 무게와 횟수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하체 운동의 첫 세트는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실제 국내외 프로 보디빌더들을 봐도 첫 운동으로 바로 이 레그 익스텐션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보통은 대근육에서 소근육 순서로 운동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체 운동에서는 레그 익스텐션을 먼저 해주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퇴사두근에 혈액을 보내줌으로써 하체 운동하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스쿼트나 런지 등 대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을 펴는 동작을 함에 있어서 고유 수용성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 허리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몸을 쓰는 능력이 떨어지면 하체를 잘 못 쓸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레그 익스텐션을 첫 종목으로 배치해주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허벅지 앞면을 활성화시킬 목적이니만큼 고중량으로 수행하진 않습니다. 자칫하면 무릎 주변 인대나 힘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첫 세트는 저중량으로 시작해서 점차 중량을 높여나가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무릎을 편다는 느낌보다는 뒤꿈치를 앞으로 밀어준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수행하시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고 허벅지 위쪽 골반 가까이에 위치한 대퇴직근까지 수축시켜줄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 중 이 대퇴직근은 고관절을 접고 펴는 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앞으로 밀어주는 모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을 완전히 펴지 않아도 대퇴사두근 전체가 강하게 수축되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레그 익스텐션은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등 다른 운동만큼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은 아니지만 대퇴사두근에 더욱 강력한 집중을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허벅지를 가르고 싶은 선수들이나 허벅지에 군살이 많아 탄력을 만들고 싶은 여성분들께 이미 인기가 많은 운동입니다. 자, 레그 익스텐션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스쿼트를 예상하셨겠지만 다음은 런지입니다. 런지는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다룬 적이 있는데 사실 스쿼트보다 더 우리의 발목과 무릎 건강에 좋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여기서의 효과는 근비대 효과가 아닌 우리 몸의 기능을 살리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뜻인데요. 런지는 인간의 보행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운동으로 발목을 불안정한 상태에 두기 때문에 발목 안정근을 강화해줍니다. 또한 한 다리 운동이다 보니 무릎도 흔들거리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는데 무릎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중둔근을 효과적으로 단련시켜주죠. 중둔근의 자극은 이후 이어질 스쿼트에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데 런지가 먼저 배치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런지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한 다리씩 뒤로 빼면서 수행하는 백런지 혹은 백워드 런지가 가장 쉬운 형태에 속하고요. 그 다음은 포워드 런지, 그 다음은 한 다리씩 털어주는 제자리 런지, 마지막으로 워킹 런지가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런지는 공통적으로 상하 운동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워킹 런지나 프론트 런지를 할 때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가면 슬관절에 큰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릎은 절대 안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약간은 새끼발가락을 향하도록 내려가 주시면 혹여나 모를 부상 발생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런지가 처음이거나 어렵다면 스미스 머신에서 수행하는 제자리 런지를 가장 많이 추천드립니다. 바벨에 내 몸을 고정할 수 있기에 부상의 위험도 줄어들 뿐더러 강도는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런지를 마쳤다면 그 다음은 가장 유명한 스쿼트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스쿼트는 종목 선택을 잘 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어가 약해서 엉덩이는 잘 빠지지만 상체가 앞으로 많이 기울어지시는 분들은 고블리 스쿼트를 추천드리고요. 엉덩이 근육이 너무 약하거나 무릎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기구를 마주보고 하는 V 스쿼트나 바벨 스쿼트를 추천드리죠. 마지막으로 스쿼트를 자주 하지만 정체기에 있거나 색다른 맛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점프 스쿼트를 추천드립니다. 점프 스쿼트와 같이 폭발적인 자극과 순발력을 이용해야 하는 운동은 우리가 강한 힘을 내는 데에 필요한 타입 2 속근, 그 중에서도 B계열 속근을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근신경계를 발달시켜줌으로써 중량 정체기를 뚫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죠. 이도저도 귀찮고 그냥 강도만 뽑고 싶다면 헬스장에 있는 헥스쿼트나 V스쿼트 머신도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스쿼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만큼 강도를 뽑을 수 있는 훌륭한 머신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스쿼트는 신경 쓸 것이 정말 많지만 사실 처음엔 고관절과 무릎을 균형 있게 사용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끝납니다. 즉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많이 사용되면 정강이가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무릎 관절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요. 고관절만 많이 사용되면 즉 엉덩이가 뒤로 많이 빠지고 상체가 많이 숙여지면 허리와 척추 관절에 큰 데미지를 줍니다. 따라서
옆에서 봤을 때 몸이 번개 모양이 되는지 체크해 가면서 스쿼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쿼트는 내려갈 때 무릎을 많이 벌려 허벅지 안쪽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잘 잡고 올라올 때도 무릎이 모이지 않도록 그대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근전도 연구 결과에서 항상 대둔근 활성도 1위를 기록하는 종목입니다. 이 힙스러스트는 처음 세팅이 조금 낯설거나 번거로울 뿐이지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둔근을 폭발적으로 털어줄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 됩니다. 애초에 엉덩이 근육이 고관절을 접고 펴는 근육인데 이 운동은 고관절을 접고 펴는 동작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또한 벤치에 등을 강하게 꽂아 지지력을 만들어 둔 채 수행하기 때문에 지렛대 효과로 엉덩이의 자극을 매우 강력하게 때려박아줄 수 있습니다. 힙스러스트를 할 땐 날개뼈 아랫부분이 벤치에 닿도록 앉아주신 다음 바벨을 고관절 접히는 부분에 대고 그대로 발 뒤꿈치를 눌러 엉덩이를 강하게 수축하며 바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바벨이 내려올 땐 오리궁뎅이 만드는 것처럼 엉덩이만 아래로 빼주며 늘려주면 되죠. 스미스 머신에서 수행할 때 가장 안전하면서도 세팅이 빠르기 때문에 프리웨이트보다는 스미스 머신으로만 많이 수행해주는 편입니다. 요즘은 이 힙스러스트가 인기가 많아져서 힙스러스트만 할 수 있는 머신을 들여놓고 있는 헬스장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에이블짐도 이 힙스러스트 머신을 하나하나 다 들여놓고 있더군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마지막 순서라기보다는 옵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맨 뒤에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앞선 하체 운동들은 힙스러스트를 제외하고 하체 전면부를 중심으로 운동해주기 쉬운데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후면 사슬 전체를 강화해줌으로써 몸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주고 근력과 근신경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좋긴 하지만 어렵기도 하고 제대로 배우고 수행해야 부상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제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드렸지만 몸을 폴더블 폰처럼 접어주는 형태죠. 이때 무릎을 임의로 접는 게 아닌 엉덩이를 뒤로 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접혀지는 것이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햄스트링과 엉덩이가 늘어나야 합니다. 충분히 늘어났으면 늘어난 햄스트링과 엉덩이에 힘을 줘서 자동으로 일어나지는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내려갈 때 하체 뒷부분이 늘어나면서 고무줄처럼 내 상체와 바벨의 무게를 잡아주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먼저 늘어난 곳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허리에 힘이 들어갈 일도 없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다른 종목을 할 때 무게를 늘려주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지만 신체 후면 사슬의 발달과 협응성, 근신경계를 발달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중량보다는 내가 안정적으로 10회 내외 수행할 수 있는 중량을 선택해서 주 1회 정도만 수행해 주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하체 운동 루틴에 대해 소개드렸는데요. 사실 이 5종목만 꾸준히 하셔도 하체는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체 운동하기 싫은 날, 뭘 해야 할지 고민되거나 계획하기도 귀찮은 날엔 이 영상을 재생 목록에 저장해 두셨다가 열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체 운동하는 날은 평소보다 체력 소모가 심하니 잘 먹어줘야겠죠. 제가 꾸준히 식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단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고기를 먹는 거죠. 물론 소고기라고 해서 비싼 살치살이나 부채살 같은 게 아니고요. 지방질이 적고 100g당 단백질이 풍부한 설도나 홍두깨살이죠. 사실 마트에서 두꺼운 소고기를 사면 안까지 익히기 어렵기 때문에 구워 먹기도 어렵고 비싼 비용에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슬라이스된 냉동 소고기 제품을 구매해 먹는데요. 냉장고에 옮겨놓고 천천히 해동해 먹으면 정육점에서 산 냉장 소고기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1.3mm 두께로 잘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비교적 퍽퍽한 부위지만 먹을 땐 굉장히 부드럽죠. 이걸 따로 볶아서 밥이랑 먹기도 하고 아니면 라면에 넣어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랭킹닷컴에서 신선의 소고기라고 치면 나오는 제품인데요. 200g 단위로 진공 소포장되어 있어서 하나씩 뜯어 먹기도 편하고 한 끼에 100g만 먹는다고 치면 한 끼당 2,000원 내외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꽤 좋습니다. 닭가슴살이 질려서 식단을 꾸준히 이어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분들께 추천드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 확인하셔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랭킹닷컴 회원이 아니신 경우 가입 시 추천인 코드에 H마드를 입력하시면 무료 배송과 할인 쿠폰팩이 지급이 되고요. 이미 회원이시더라도 마이페이지에서 헬마드 쿠폰을 입력하시면 10% 할인 쿠폰을 매월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잔잔한 혜택들도 함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헬마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뜨끈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